그럼 좋은 입지에 좋은 분양가는 당연히 완판이고, 아닌 것들은 중간일 것이고, 욕심내서 분양가를 높인 것들은 철저하게 외면당할 수 있고, 임계점에 다다른 거예요. 더 이상 수요자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시장은 일단 정리되죠. 파는 사람만 있고 사는 사람이 없는 시장 상황이 벌어지면 정말 집권 말기에 골 때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고통스럽지만 버티고 가서 법을 좀 제고돼야 구조개혁이 될 것이고, 이자는 주인이 내가 내줄게, 정신도 피폐해지고 갑자기 어떤 쇼크 때문에 푹 꺼지는데 만약에 이 전세보증금이 동시에 다 달라는데 이거 멘붕에 빠져요. 욕심을 좀 줄이시고 이 어려울 때는 버텨가는 게 최고시. 촬영일 기준 오늘 청계 리뷰 자리에 청약 모집이 있었는데 여기도 사실 관심도가 되게 높았어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또 아예 관심이 없거나 말씀해주신 대로 정작 넣긴 했는데 미개가 나는 곳들도 많거든요. 맞아요. 이 청약단지들의 양극화 현상이 좀 짙은 것 같은데 이런 시장 분위기 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철저하게 2030-40이 시장을 이끄는 것 같습니다. 그 뭐냐면 예전 같으면 묻지마 청약 이런 분위기가 좀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정말 차별화되고 선택적이고 국지적으로 시장이 다 달라요. 지방이라도 완판되는 데가 많고 서울인데도 완판이 안 되고 맞습니다. 스마트해진 거예요. 실수요자뿐이 아니라 투자 수요자분들이 엄청 스마트해졌어요. 그 투자 수요자 입장에서 정부에서 그 일시적 2주택 처분 기한을 3년으로 늘려준 게 다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좀 좋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 양극화로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입지에 좋은 가격에 미래의 상승의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완판은 물론 완판 계약도 되지만 아닌 곳들은 철저하게 재당첨 제한을 또 풀었잖아요. 정부에서 이번에 풀 때 분양 현장에 대해서 원래는 세대주 기준이잖아요. 우리가 청약을 할 때. 근데 이걸 세대원으로 풀었잖아요. 네. 거주지 지역도 또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순위에서 뭐 마감이 안 돼도 시장을 볼 줄 아는 전문가 수준의 이런 분들은 다 찾아다니면서 체크해서 줍줍 두더라고 다 하잖아요. 시장에서 또 어떤 트리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분양가가 계속 오르다가 요새 약간 저항에 붙였잖아요. 앞으로 분양가 대비 입지와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한 수요자들이 청약 결과로 다 그대로 나타날 거라고 봐요. 그러면 무리하게 분양가를 높이는 현장들은 철저히 외면당할 것이고, 차라리 지금 조금 할인해서 완판을 시키고 그러고 났을 때 수익성이 더 좋다라면 시장에서는 분명히 조정된 분양가들이 좀 나올 거예요. 그럼 좋은 입지에 좋은 분양가는 당연히 완판이고, 아닌 곳들은 중간일 것이고, 욕심내서 분양가를 높인 것들은 철저하게 외면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소비자들이 판단해 줄 거다, 현장들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약 시장의 이런 반응들, 이런 되게 똑똑한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들이 일반 구축 매매 시장에도 이어질 수 있을까요? 재작년하고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말씀 주신 대로 시장이 스마트해지면서 가격이 임계점이 온다는 현장들은 냉정하게 벌써 이제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현상에 비춰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투자자들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수익률이 담보되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는 시장이 이게 상승 여력이 정부에서는 막 활성화 정책을 있지만 깊은 뜻을 보면 연착륙의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것들이 더 종합적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시장이 소비자 위주로 흘러가는 경향이 많을 거다. 분양가가 나왔잖아요. 인근에 나왔는데 비싸다고 생각해. 근데 기존 시세하고 한 10% 차이가 나요. 새 집하고 기존 집하고 가격이 얘가 10% 비싸다면 살 용의는 있잖아요, 누구나.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 신축이 기존 시세랑 똑같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존 주택은 철저히 외면받겠죠. 그러니까 이 시장이 지금 계속 서로 견주면서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이 상승장이고, 같이 내려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락장입니다. 하락장인 거죠. 이제 그런 기미가 조금 보이는 경향이 조금 있죠, 요즘. 말씀해 주신 대로 물론 이제 분양가들을 예년처럼 막 그 한참 많이 올릴 때처럼 쭉쭉쭉 올리는 건 힘들긴 할 텐데. 네네, 맞아요. 뭐 건설사들은 이 네. 분양가를 낮추기 어렵다. 어렵죠. 20평대가 10억에 나오고 하는데 궁금한 게, 그러면 이렇게 완판된 네. 가격이 그 지역의 시세로 형성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말씀해 주신 구축도 거기 따라서 붙고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완판이 된 현장이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구축도 끌어올리는, 기존 주택도 끌어올리는 게 정상이에요. 네. 근데 그 완판된 가격이 부담 가능하고 실거주용이라면 100% 끌어올려요. 근데 투자 수요가 주라는 것이 시장에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은 여기도 잘 안 들어오고 기존 주택도 못 들어오는 시장 상황이 벌어지면 지금처럼 디커플링이 벌어진 거예요. 분양가가 올라가도 기존 주택이 따라가야 되는데 기존 주택이 지금 어때요? 못 따라가고 있는. 멈췄잖아요. 그렇죠. 임계점에 다다른 거예요.
더 이상 수요자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시장은 일단 정리되죠.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분양되는 데는 완판이 있는데 기존주택은 안 팔려요. 기존주택이 조금 내려올 것이고 2년 뒤 입주할 때는 지금 분양받은 현장들이 마이너스 P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09년도 2월 4일 날 이사 대책이 발표됩니다. 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고 그때를 비교해보면 말씀드리면 그때 2009년도에 분양이 또 잘 됐어요. 왜? 정부가 대책을 쓰고 미분양이 소화되고 LTV를 85%까지 풀어줬거든요. 그때 DSR도 없었어요. 마음만 먹으면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현장이 만판이 되고 그 현장들이 입주 시점은 언제일까요? 2011년 말부터 네. 12년인데 그때 서울하고 수도권의 50에서 60% 적게는 40%가 마이너스 P였어요. 그런데 지금 서울에 이미 수도권에 마이너스 P가 꽤 많아요. 아직도 안 팔리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배제할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이게 자꾸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체크를 하고 보수적으로 시장을 잘 안전하게 대처해야지 10년 동안 들어왔던 상승장만 가지고 들어가셨다가는 잘못하면 성공적인 투자가 못 되기 때문에 너무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때 뭘 보세요? 거래량 보면 되잖아요. 한 발 물러서서 시장 지표들을 좀 체크하시면 좀 마음이 한결 부드러워질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변화를 좀 받아들이고 그렇죠. 맞습니다. 자기의 생각보다도 오히려 더 시장이 빨리 움직인다 이렇게 네, 좀 네. 이해하면서 봐야지. 정확하신 말씀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변화가 어떻게 될지 네. 저희가 한번 좀 내년 시장을 진단하는 것으로 저희 영상을 한번 끝을 내보도록 할게요. 네, 네, 네. 일단은 좀 전망을 간단 명료하게 네. 하락할 것으로 보시는지. 상강 하약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상강, 상반기에는 신생아론 때문에 약간 강세 모습은 띌 거예요. 올해 안에 특별한 변수가 없다라면. 그리고 하반기로 가면서는 약세장이 이제 저는 확연하게 펼쳐질 것 같은데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총선 결과. 집권당이 집권을 했을 때는 일기 신도시에 대해서 약간의 립 서비스 차원의 여러 가지 뭐가 나오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건 일기 신도시는 시간 오래 걸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양면성이지만 뭐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거기에 갖고 계시다면 그때가 1차 매도 적기라고 보고 무주택자 입장은 그때가 1차 PR 시기고 하반기에 가서가 매입 시기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 왜? 막 총선 끝나고 나서 한 1, 2개월 있다가 막 발표하면 막 뜰 것 같은데 11월, 12월 가면 그 실체가 보이거든요. 이게 5년 안에 입주가 안 되구나 이런 판단들이 있어요, 현장마다. 그러면 시장이 조금 약세로 다시 돌았을 거고. 두 가지 상황의 스토리 보시면 되고. 그럼 총선을 이겼을 때 실거주무 폐지가 이제 크게 옵니다. 실거주무 폐지를 풀면 또 펌핑이 됐다가 그러면 부담되잖아요. 나중에 한 2, 3년 뒤에. 그럼 다음 대통령이 바뀌면 좀 피곤하잖아요. 그분들 입장에서. 네. 그러니까 실거주무 폐지에 대해서 하기는 한때 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아마 수위나 어떤 내용들을 조절할 거예요. 100% 풀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서울부터 난리가 나겠죠? 다시 한번 투기 광풍이 불겠죠. 2년 뒤에 살 사람 조차도 이 판에 들어오면 2년 뒤에 살 능력이 안 돼. 팔아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팔려고. 네, 파는 사람만 있고 사는 사람이 없는 시장 상황이 벌어지면 정말 집권 말기에 속칭 말로 골 때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도 아마 디테일하게 이쁘게 수주를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집권 여당이 다수당이 돼도 생각보다 풀어주거나 대출 같은 거는 패턴을 바꿀 수가 없거든요, 지금. 상승의 여력의 힘을 특례가 이만큼 줬다 그러면 제가 볼 때 한 요만큼 줄 것 같아요. 결론은 좋은 입지에 좋은 분양가는 대박 나겠죠? 그러니까 밀리는 곳들은 또 똑똑한 소비자분들이 철저하게 분간을 할 것이고 좀 그렇게 뭐 펼쳐질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내년은 사실 총선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서 정치적 네, 이슈가 있다 맞습니다. 보니까 그 포인트를 놓쳐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영상 저희 초반부에 네. 금리가 내년 하반기쯤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미국이. 미국 금리가 내년 하반기쯤 돼야 하락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금리가 하락하면 유동성이 늘어나서 뭐 다시 집값을 견인할 수 있다 뭐 이런 기대감도 있는 것 같은데 현재 대한민국 상황에서는 100% 적용되긴 쉽지 않다고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리가 저희가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우리가 같이 내린다? 내렸을 때 여파를 생각해 보시면 일단 부동산 투자해서 지금 정부가 택한 긴축의 모드가 바뀌는 거잖아요. 네. 미국은 경제가 연착륙하는 과정에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데 우리는 연착륙 과정은 지금 미국보다는 여건이 안 좋잖아요. 맞습니다. 수출도 그렇고 뭐 다.
그런 부분에서 물론 하는 총재가 계속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좀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고통스럽지만 버티고 가서 버블이 좀 제거돼야 구조개혁이 될 것이고 이런 내용들을 자꾸 얘기하시잖아요. 아마 하느니 금리를 안 내리고 그냥 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럼 이런 거죠. 하느니 금리를 그럼 0.5 내릴 테니 정부에서는 재정 정책을 완화하거나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서로 조율이 된다면 약간의 중간선의 어떤 연착륙의 기조를 유지할 수가 있잖아요. 집을 살려는 수요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물가가 오르면 소득이 주는 효과가 있으니까 대출을 해줘도 소득이 받쳐주지 않으면 이자를 갚을 능력이 안 되면 그 임계점에서는 이 프로그램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도 고민이 많을 거예요. 다 역효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조심스럽게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뭐 미국이 내리면 우리 내린다 이렇게 예단하는 거는 조심스럽게 다가서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금리까지 점검을 하면서 내년 네, 시장 네. 예측도 해봤는데 사실 네. 좀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올 하반기 집값은 떨어지는데 전세는 오르고 있거든요. 올해 말까지도 계속 이어질 거라는 얘기도 있고 네. 내년 전세 시장은 좀 어떻게 될까요? 크게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보는 시간은 좀 많이 다른데요. 지금 상식적으로 전세 가격이 오르면 그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전세 보증금 관한 대출을 한 정부의 입장이 뭐가 되죠? 일단 안 맞죠? 그렇죠. 네. 근데 전세 가격의 상승이 그러면 정확한 거냐? 이걸 봐야겠죠. 2022년도 초반에 전세 가격이 100이었다면요. 2022년도 하반기 급락하면서 전세 가격 역전세 막 났잖아요. 난리 나고. 이때 제가 알기로는 70원에서 80원으로 갑자기 떨어졌어요. 네. 금리가 2배가 올랐으니까. 얘가 지금 한 75원, 85원 된 거예요. 지금 상황이. 내년 상반기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연말이지만 내년 1, 2, 3월에 2022년도에 계약한 분들 만기잖아요. 1월에. 그분들은 꼭지에 샀잖아요. 네. 그분들한테 전세값이 오르나요? 아니죠. 아니죠. 난 100원에 들어왔는데 지금 70원인 거예요. 30원 돌려줘야죠. 이게 역전세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 전세 데이터에 100% 안 들어와 있어요. 전세가 강남 4구 중에 하나인데요. 실화인데 8억인데 시세가 6억 5천 원 내려가요. 왜? 8억에 들고 계시던 분이 전세 대출 5억을 받아서 계시다가 금리가 폭 뛰니까 포기하고 빠져나간 거예요. 그럼 그 집은 어떻게 돼요?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6억 5천이에요. 주인이 돌려줄 돈이 1억 5천이지 않습니까? 없죠. 전세 보증 대출 해당되면 다행인데 안 되면 없어요. 그럼 뭐예요? 임차권 등록에서 경매 가야 돼요. 제가 주인이에요. 전세 대출을 1억 5천을 받으세요. 그 돈으로 돈을 찾아가세요. 계약서를 새로 써요. 1억 5천 줬잖아요. 근데 내가 준 게 아니잖아요. 국가가 준 거잖아요. 대출이 준 거잖아요. 네. 그거를 계약서를 다 내용을 쓰는 거예요. 주인 생각은 그거예요. 지금 6억 5천이지만 나중에 그때 8억이면 살아나잖아요. 임차권 등기 안 가고 본인은 살고 세입자는 1억 5천 손에 안 보고 받았잖아요. 이자는 주인이 내가 내줄게. 그러면 나중에 이자가 올라가면 그것도 내가 내줄게. 그러면 이건 계약이 얼마야? 6억 5천이 정상인데 8억이 그냥 되는 8억이에요. 안 내려간 거예요. 뭐 이런 사례도 일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건 뭐냐면 신축 단지에 희소성이 있고 젊은 부부들이 좋아하는 지역들은 이 전세 가격 전체 하락과 상관없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단지들이 주로 비중이 많은 통계 표본이라고 하면 통계값은 다르게 나올 수 있잖아요. 소규모로 서울에도 뭐 독립군 아파트 많잖아요. 우리가 천세대 얘기를 듣다 보니까 거기에만 지금 매몰돼 있는데 시장은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빌라는 전세 가격이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중화를 한다 그러면 제가 볼 땐 또 입주 물량도 많잖아요. 이런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 시장에서는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문도 교수님 모시고 올해 시장 분석했고 내년 시장 전망까지 했습니다. 역시나 또 조언을 구해봐야 되겠죠. 네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분들이 있고 예. 또 이제 뭐 1주택자, 다주택자 이런 입장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분들에게 또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무주택자분들한테는 총선이 있으면 여러분 정부에서는 최대한의 긍정적인 정책을 특히 캐스팅 보디인 젊은 층 2030, 40한테 제시를 할 때 긍정적인 효과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제일 큰 게 주택 분야인데 공공 분양의 택지들이 지금 많이 조성돼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의지만 있다라면 사전 분양을 다 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공공 분양 물량들이 나올 가능성이 연말에서 내년 초에 있다. 네. 만약에 나온다라면 정말 적극적으로 공략하시길 바라고 1주택자분들은 추첨자 요새 청약제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또 활용하셔라. 추첨자가 많이 바뀐 거. 다주택자분들은 지금 레버리지를 만약에 여유가 있어서 오신 분들은 계속 가시면 되고 대출을 받아야 되고 이런 분이면 이제 이자 부담이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 상태에서 이 전세금이 다시 오르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그냥 유지가 된다면 1년에서 2년은 버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대출 레버리지를 쓴 것이 1년 동안 유지될 때, 2년 동안 유지될 때 나가는 비용을 계산해 보면 생활이 문제가 생기거나 자꾸 안사람이나 바깥사람하고 말다툼이 벌어지는 상황이다, 경제 상황이. 그러면 이거는 사실 만약에 집이 5개 있다면 과감하게 2-3개 털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계산을 갖다가 막연하게 올라갈 거야, 정부 정책 이렇게 하지 마시고 딱 책상에 앉으셔가지고 내가 지금 들어간 돈 얼마, 전세 보증금 얼마, 내는 돈 얼마, 내가 버는 돈 얼마. 그럼 3년 동안 1년, 2년, 3년만 시나리오 잡으면 되잖아요. 안 그러시고 그냥 가시면 정말 힘듭니다. 정신도 피폐해지고 갑자기 어떤 쇼크 때문에 푹 꺼지는데 만약에 전세 보증금이 동시에 다 달라간다. 이거 멘붕에 빠져요. 그래서 욕심을 좀 줄이시고 이 어려울 때는 버텨가는 게 최고시니까 그래서 그런 전략을 동시에 쓰시면 좋겠다 좀 말씀드립니다. 제가 요즘 느끼는 게 돈을 이번에 상승기에 많이 버신 분들 중에 이혼을 하시는 분을 봤어요. 우리가 부동산을 내 집 마련하던 투자를 하던 목적은 뭐예요? 행복하기 위해서니까 수단에 이끌리셔가지고 초심을 일으켜서 좀 그런 것들을 꼭 마음 단도리를 잘 하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행복전도사 한문도 네네. 교수님 모시고 네, 부동산 시장 점검해 봤습니다. 다음번에도 또 모시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